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잠시 뒤죠. 대장동과 우일의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걸 발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실은 팩트와 증거로서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죠. 이제 169명 의원 전원한테 차례로 전화를 돌려서 하여튼 서울 인사와 함께 일종의 본인에 대한 단일 대오, 단일 방탄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할 계획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여하튼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저항을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하자. 이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재명 대표의 계획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지인 줄 뻔히 알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민주당의 사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찌 보면 나경원 전 의원 이런 사람들 지금 출마하는 거 대통령실에서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등등으로 야당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이거는 간단하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하고 3부가 지난 16일에 배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 피의자로 이재명 대표를 27일 또는 30일 또는 2월 2일 이래서 한 이틀 정도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워낙 혐의가 많기 때문에 이런 통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 이런 걸 하는 등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나서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위에서 얘기한 걸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한 건데 검찰의 소환 요구는 정치 탄압을 위한 부당한 망신 주기 출석 요구이기 때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떳떳하면 조사받아라. 왜 조사 못 받느냐. 이렇게 해가면서 공방.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처럼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왜냐하면 이름만 바꿔가면서 이런 일들이 대선 후에는 크고 작든 간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 주변을 검찰이 터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징은 이재명 대표가 작년 3월에 대선에서 낙선한 뒤에 이재명 대표 주변을 턴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자기네들끼리 공방을 벌이면서 고소 고발 다 이런 겁니다. 한두 개 빼놓고서는. 대표적인 게 대장동이고 그다음에 성남FC. 성남FC는 20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 20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대장동은 2021년 자기네들끼리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이재명 후보 간에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고요. 물론 언론 보도가 중간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만 지금 국민의힘이 고발한 거고요. 근데 백현동은 경찰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몽차사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수사가 진척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거.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주변을 뒤져서 지금 드러난 게 아니고요.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인가 거기서 사실은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네들 자중진한 내부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검찰 때 고소 고발 이런 게 이루어진 건데 문재인 정부 때의 친문 검찰이 같은 편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쏙 빼고 수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수사를 뭉개거나.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왜 수사 뭉갰어? 이러면서 다시 들여다보고 수사를 재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역대 그 낙선된 후보가 겪고 있는 리스크, 사법 리스크, 이거하고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자기네들 집권할 당시의 내부 갈등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여하튼 대선에서 승리한 쪽이 대선에서 패배한 쪽의 후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수사했던 사례들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이게 아까 성격이 다르다고는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 갈등은 매우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당은, 집권당은 수사를 하려고 하고 야당은 야당 전체로 해서 결사 방어를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은 외형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면 이거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런 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팩트와 증거로서 밀리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전으로 본인을 방어하고 그다음에 당을 방탄의 최전선에 세우고 이러려고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이냐? 역대 사례를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검찰, 경찰 다 잡고 있거든요. 공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론전을 세게 하고 여론상 이거 너무 탄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공권력에 의한 수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2002년 대표적으로 유명한 거죠.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대검 중수부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의 그 대선 자금 모금, 이걸 조사했습니다. 주요 대기업 등에서 이회창 후보는 823억, 당시 당선이 됐죠. 노무현 후보는 113억.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극한 대치를 벌였었죠.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만 썼으면 내 죄를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분의 1 넘었죠. 8분의 1, 한 7분의 1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노무현 대통령 입 딱 씻고 마치 그런 말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한나라당이요 정말 스크럼 짜고 이회창 후보에 대한 이 대선 자금 수사를 저지했습니다. 결국 저지 못했죠. 못하고 이회창 후보가 자진해서 그 대검 중수부에 나가서 자, 나를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처벌 안 받았습니다. 왜? 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뭐 멘토다 이렇게 얘기하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뭐 국민검사 뭐 이런 칭송을 받았었죠. 왜냐하면 야당 대선 자금도 밝혀냈지만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의 대선 자금도 밝혀냈기 때문에 국민검사, 그 안대희 전 대법관한테 당시 중수부장이죠. 왜 이해창 총재를 처벌을 못했느냐? 사실 말이 안 되죠. 823억을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받아서 썼는데 그걸 대선 후보가 몰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해창 총재가 처벌이 안 됐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김영일 사무총장하고 서정우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뒤집어 썼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창 후보는 모르게 했다는데 어떻게 처벌하냐.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20년 지난 뒤의 얘기니까. 글쎄 뭐 그러나 진실은 그건 아닐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때 이회창 후보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자, 1992년 그보다 훨씬 더 가서 통일국민당 후보로 3위를 했었죠. YS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김대중 후보가 2위, 3위가 통일국민당 후보인데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검찰 수사받고 나서 아무런 반항을 못한 채 정계를 떠났습니다. 그거는 현대라는 대기업이 뒷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를 살리기 위해서 정주영 명예회장은 아마 깨끗하게 정계를 은퇴했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 소리 못하고 정계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론 그때 정주영 명예회장의 나이도 있었죠. 그렇긴 하지만 꼼짝없이 물러났습니다.
자, 2007년에 치러진 17대 대선. 이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돌풍을 일으킨 후보가 바로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입니다. 18대 총선, 2008년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 이때 공천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사실상 정계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대개 검찰이 수사를 받아가면서 거기에 그 이제 뭐 정당의 비교적 큰 정당은 정당으로 방탄을 했고, 그렇지 않은 이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외롭게 검찰에 맞서 또는 법원에 맞서서 본인의 그 무죄를 주장하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정계에서 은퇴하거나 사라지거나 이랬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든 검찰 수사에 대항을 하든 어찌됐든 간에 물론 최종적인 판결은 법원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를 잡고 불렀을 때 나가든 안 나가든 어쨌든 기소는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창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요, 뭐 여기서 뭐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검찰, 현재의 검찰과 현재의 민주당은 극한 대치 상황으로 뭐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만, 그러나 지금 검찰 수사를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저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승부는 아무리 이재명 대표 쪽이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고 할지라도 승부는 이미 뭐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다음이 문제죠. 민주당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은 조사받고 그러나 구속은 안 된 상태에서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아낸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 본인 주장대로 정말 성남FC도 무죄고 그다음에 대장동도 창작이다, 소설이다 이러면 그럴수록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검찰에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석해서 법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재판 신속히 진행될 것이고, 그랬을 때 3심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만약 1심, 내년 4월이 총선이죠. 1심 전에, 아니 그 내년 총선 전에 어떤 거라도 1심에서라도 무죄가 하나라도 나왔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치르나 마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검찰도 어찌 보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겁니다.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 수사한 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팩트와 증거가 좀 부족해서 어떤 식으로든 재판에서 1심에서라도 무죄가 하나라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치르나 마나다. 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주변에 수사한 것이 보복이라는 게 백일화에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최종 확정 안 됐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 집권당에서는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1심이라도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정말 탄핵하자고 나오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마 그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네, 뭐 그냥 뭔가 있는 것 같더니 무죄야?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고요. 아마 국민들의 상당수도 거기에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 함부로 못합니다. 정말 명백한 증거와 팩트가 없으면 못합니다. 왜? 검찰이 자기네들은 뭐 수사한다고 뭐 열심히 뭘 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게 정말 6개월이나 뭐 1년쯤 뒤에 내년 총선이 4월이니까 그 전에 어떤 거 하나라도 무죄 이렇게 나왔을 때는 법원에서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폭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글쎄 그렇게 위험한 건 저는 손을 안 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 못 대게 할 거려 아마 여권 전체에서. 지금은 수사를 진척시켜 나가니까 그런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잘못됐다?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런 이 공권력을 놓고 다투는 대선, 어찌 보면 대통령 된 사람이 캐치 올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갖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대통령제의 어찌 보면 단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공권력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다 장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론전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검찰 수사에 여론전으로 맞서는 방법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제 검찰이 정말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여론이 역풍이 불겠죠. 그리고 무리한 수사는 법원에 가서 그래도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그런 믿음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전으로 검찰의 수사를 이재명 대표 쪽에서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일단 역풍은 좀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렇더라도 최종적인 거는 법원에서 판가름이 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이재명 대표 주변 수사를 그렇게 섣불리 별다른 팩트와 증거 없이 했다가는 아마 전국 자체가 완전히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뭐 약간의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하고 수사를 아마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섣불리 이재명 대표 주변을 건드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드리고 있는 부분은 상당한 정도로 팩트와 증거가 뒷받침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원에 가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 쪽이 기대하고 있듯이 무죄가 나오거나 뭐 이럴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아예 아마 기소도 안 할 거다. 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동안 역대 한국 정치사에서 대선에서 진 사람들 대개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론전으로 그거에 맞서서 이긴 케이스가 있느냐? 없다 이거죠. 없다. 근데 지금은 더욱더 이재명 대표는 물론 경우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끄집어낸 수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뭔가를 뭐 새롭게 뭐 무슨 창작을 하는 또는 뭘 덮어 씌워서 한다? 그거는 더욱더 힘들어졌고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대항 굉장히 힘들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사실상. 그래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완패가 거의 틀림없어 보이고요. 아마 법원으로 가도 이재명 대표의 뒤집기는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면 검찰이 아마 기소조차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앞날이 밝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